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35번째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벨루가 발디밀의 이야기입니다. 점순이네 19일동은 민족의 명절, 설에 며칠 안 남겨둔 이때가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노르웨이 북부의 함메르페스트 항구 북쪽에 위치한 투표르드 마을에 느닷없이 벨루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몸에 러시아제 카메라를 달고 있었어요. 그것이 불편했는지 카메라를 떼어버리려고 보트에 연신 몸을 비벼댔죠. 급파된 동물 구조단은 카메라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어부 유아레스테는 바다에 뛰어들어 마침내 버크를 풀어버립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벨루가는 그 동네가 마음에 들었는지 며칠간 계속해서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먹이를 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던진 물건을 물어오기도 했으며 사람이 부르면 다가오고 분수공 주위를 긁어주면 강아지처럼 좋아하는 등 오랜 시간 사람 손에서 자란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낸 후 보트를 따라서 함메르페스트 항구로 이동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항구로 이사갔으니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끄는 건 당연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를 보려고 항구로 찾아왔죠. 그런 사람들 중 두 여성이 2019년 5월 4일 이 친구를 보러 왔다가 휴대전화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착한 벨루가는 그것을 주워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죠. 고마움과 귀여움 때문에 턱을 만져주자 좋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이버들과 만나면 친근하게 다가가서 장난을 걸곤 했답니다. 이미 유명 인사가 된 후라 다이버들도 놀라지 않고 장난을 받아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카약을 타던 사람이 고프로 카메라를 바다에 빠뜨리자 그것도 역시 물어다 주인에게 돌려주었죠. 처음 발견했을 때 카메라를 달고 있었고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흘린 물건을 자발적으로 물어다 돌려주는 점 등 때문에 이 친구는 훈련을 받은 개체라는 것이 거의 분명해졌어요. 그러나 벨루가에게 여권이 있을 리도 없으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정보기관과 경찰은 분석과 조사에 들어갔어요. 러시아에서 생산된 카메라,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군용 해양 포유류 프로그램을 이유로 이 벨루가는 러시아의 스파이라고 결론지었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바로 반박을 했어요. 첩보 활동을 위한 고래라면 왜 우리가 생산지와 전화번호까지 찍혀있는 카메라를 부착했겠는가? 하고 말이죠. 뭐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간첩 보내놓고 우리가 보냈다 라고 실토하는 나라가 있겠어요? 우선 아니라고 우기고 봐야지. 하지만 그럼 러시아의 군용 시설에서 탈출한 벨루가가 아니란 말인가? 라는 질문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물증도 있는 데다가 심증은 거의 100%잖아요. 게다가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는 무르만스크는 노르웨이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답니다. 하여간에 러시아에서는 자기들이 보낸 간첩이 아니라고 하고 벨루가에게 국적이 있는 것도 아니며 노르웨이가 좋아서 눌러앉은 아이에게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려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모를 받았는데 1위는 발디미르, 2위는 유아르, 3위는 에이전트 제임스 벨루가였습니다. 2위는 이 친구를 구해준 어부의 이름, 3위는 007 시리즈의 영국 스파이 제임스 본드의 패러디라고 하지만 1위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조롱하는 이름이에요. 고래를 뜻하는 노르웨이어, 발의 푸틴의 이름, 블라디미르를 합성한 이름이죠. 점순이는 스파이 고래를 보내놓고 아니라고 우기는 러시아에게 비곁을 선사하는 멋진 이름이라고 봐요. 이렇게 이름도 생기고 노르웨이에 정착한 지 몇 개월이 흐르자 이 친구는 점점 더 유명해집니다. 천성적으로 활달하고 장난기가 많은 발디미르는 갈매기와 장난을 쳐서 그가 잡은 물고기를 떨어뜨리게 하면서도 갈매기는 절대 공격하지 않는 너그러움을 보여주었고 먼 바다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럭비공으로 강아지들이 하는 물어오기 놀이를 하기도 하는 등 그의 귀여운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다녔어요. 하지만 이렇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사람에 대한 의존도도 점점 커졌죠.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국장과 경찰청장은 사람들에게 먹이도 주지 말 것이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발디미르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가 스트레스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의존 때문에 케이코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아마 여러분들 케이코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영화 프리윌리에서 윌리를 연기한 범고래인데 나중에 이 친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노르웨이의 어업국은 발디미르를 사람들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보호구역으로 이주시킬까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중국의 시설에서 구출해온 2마리의 벨루가가 살고 있으니 적응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디미르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익숙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자세가 보였죠. 그래서 어업국은 아이슬란드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노르웨이의 자연에 남겨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론 안 좋은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몇 개월 후 발디미르는 영양실조라는 진단을 받았고 사람들은 함메르페스트시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어업국은 이 친구에게 먹이를 공급해주라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정말 작은 시인 함메르페스트에는 그렇게 할 장비도 비용도 없었습니다. 결국 민간단체인 오카 서베이에서 그 일을 했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도 아닌 민간단체로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발디미르는 건강을 회복하고 예전의 활달한 모습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시련은 다시 찾아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보트의 프로펠러에 등이 찢기는 엄청난 부상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당국은 이 친구의 자력 인생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다쳤을 때 치료하기 쉽게 의료진이 다가가면 옆으로 눕는 법을 가르침과 동시에 먹이를 잡는 훈련도 병행했죠. 몇 개월이 지난 후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발디미르는 드디어 먹이를 잡는 법을 완벽하게 익힌 후 2020년 7월 함메르페스트를 떠나 다른 섬으로 스스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 친구를 볼 때마다 곡물어오기 놀이를 하자며 온갖 물건들을 이 친구의 입에 밀어넣었고 심지어 그의 9월 또다시 보트 프로펠러에 의해 부상을 입습니다. 발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이 친구는 사람들에 의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걸 보다 못한 한 사람이 액션에 들어갑니다. 노르웨이인도 아닌 미국인인 영화 제작자 레지나 크로스비는 이 친구를 노르웨이 이름인 북극해에 오지 스발바르 제도로 옮기기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죠. 그곳은 벨루가의 먹이도 풍부하고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도 없을 뿐더러 배도 잘 다니지 않으니 다칠 위험도 거의 없었죠. 결국 사람들이 얼마 없는 오지로 이주한 발디미르는 이젠 완벽한 야생의 벨루가로 거듭나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답니다.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가 사람에 의해 상처받고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긴 하지만 아마 저 친구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아니 꼭 그래야만 해요. 오랜 시간 스파이로 훈련받다가 간신히 탈출해서 자유를 얻고 사람들에게 몹쓸 짓도 당했는데 이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봐야죠. 점순이도 이 친구를 만나보고 싶긴 한데 이젠 만나지 않는 게 이 친구를 도와주는 거니까 포기할래요. 이번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벨루가 발디미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고 걱정도 안겨주었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는 친구 발디미르는 이제 자손도 많이 남겼겠죠? 어디서 살고 있든지 간에 응원합니다. 아프지 말고 오래 살라고. 그럼 점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